자, 먼저 청년 이정환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2만 명의 환자들이 또 이제 약 2만 명이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확진을 받으셨는지 물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키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4월 달에 팬데믹이 터져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국 시 의무적으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었는데 그때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무증상자였다가 유증상자로 바뀌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겪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입국자 감염이어가지고 이제 역학조사 불가능한 아하. 관계로 대략적으로 어디서 감염됐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내부에서나 아니면 출발했던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증상이 없으셨는데 이제 점점 아프고 통증도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무증상자였는데 바로 다음 날에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열과 함께 근육통이 말도 안 되는 근육통이 함께 소반됐었는데요. 네. 얼마나 심했냐면 이제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도 못 잘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도 못 잘 정도로 매우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무증상 그러는데 무증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나서 열이 그렇게 올라가고 발열되고 아니 그다음에 그 통증이 그렇게 와요. 2주 정도 그랬으면 이건 그냥 치료가 아니라 사투를 벌인 건데 근데 다행히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요. 네, 제가 처음에는 무증상이어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그때는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던 때라 얼마나 놀랐을까 싶기도 아니 하고요. 잠도 못 잤으니 밥은커녕 일상생활을 거의 못 했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을 복용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대체 치료제인 에이즈 치료제를 먹었습니다. 그걸 복용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제 구토 증세가 있고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흡수가 안 돼서 그대로 이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 거쳐서 57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바로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포옹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는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못했던 건가요? 제가 이제 퇴원했던 시기에는 6월 1일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퇴원을 하면 이제 2주간 자가격리를 공고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고를 따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하느라 부모님을 뵈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로 이제 집으로 상황이 가지 그랬고 지금은 못하셨구나.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57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글쎄 많은 분들이 이제 후유증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후유증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가 후유증으로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심하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머리 수춘 겉으로는 많아 보이시는데 네, 그 이렇게 막 빠지는 게 느껴져요. 원형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한창 심할 때는 머리 한번 감게 되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수채구멍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이정환 씨가 훌륭하신 게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자원봉사 같은 걸 하셨대요. 본인의 혈장을 예. 네,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혈장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완치자분들의 혈장 공여가 절실한 때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필요한 공여량의 4~5%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꼭 이제 혈장 공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 3번의 혈장 공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생각이 정말 바른 게 또 고마운데 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그 젊은 사람들은 왔다가도 그냥 가볍게 체력이 되니까 그냥 지나간다. 맞아,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다.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정환 씨를 보니까 그러면 혹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나는 건강하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과거에 저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20대고 건강하니까 난 안 겪겠지 코로나를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증상 정말 다양하고요. 무증상자도 계시지만 저같이 굉장히 크게 고생하신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 생활 방역 꼭 지켜주셔가지고 모두 다 코로나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또 혈장 공여라는 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데 주변에 또 아픔 겪으신 분들이 그 일을 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혈장 공여가 많아져야지 혈장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만취자분들께서 혈장 공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코로나19를 겪으신 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 손 씻기 계속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라도 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